여러분 안녕하세요. AWS Innovate for Every App 온라인 컨퍼런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에는 모든 애플리케이션을 위한 클라우드 인프라 활용 전략이라는 주제로 최신 클라우드 인프라 기술의 동향을 살펴보고 온프라미스, 5G망, 격오 지역, 또 사물 인터넷, 엣지, 그리고 우주까지 이 모든 종류의 애플리케이션을 구동할 수 있는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 옵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AWS에서 테크 에벤젤리스트 일하고 있는 윤석찬이고요. 개발자분들에게 클라우드를 잘 배우고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첫 시간이니만큼 이 뒤에 진행되는 세부 강연에 대한 이 길잡이 역할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AWS를 선택하는지 고객들에게 이유를 좀 물어보면 각자 하는 비즈니스나 애플리케이션이 다 다르기 때문에 다양한 대답을 하시는데요. 민첩성, 비용, 탄력성과 같은 이제 주요 이점 외에도 이 고객이 자주 언급하는 한 가지 이점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혁신의 속도입니다. 2021년에만 3,084개의 그 신규 서비스와 기능을 출시했습니다. 저희는 이제 끊임없이 고객을 대신해서 발명하는 방법을 이제 생각하는데요. 저희가 만드는 신규 기능의 95% 이상은 고객의 피드백을 기반한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현재 고민하지 않는 사항까지 미리 경험하고 있는 미래의 고객들로부터 얻은 경험이 이제 축적이 되고 있고,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그 미래 기술 파트너가 될 이 AWS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AWS는 이제 아마존 S3나 EC2 같은 스토리지, 가상 서버를 시작으로 해서 200여 개의 이 폭넓고도 깊이 있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요 빌딩 블록인 컴퓨팅, 스토리지, 데이터베이스부터 이 데이터 분석, 모바일, 미디어 서비스, 그리고 인공지능 등 다양한 기능을 클라우드 서비스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애플리케이션을 만들 때 필요한 어떤 기능이라도 이 AWS에서 차단되고 그 레고 블록 조립하듯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핵심 서비스 중에 하나인 이 아마존 EC2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2021년에 그 매일 6천만 개의 EC2 인스턴스가 새롭게 띄워지고 있습니다. 이는 이제 2019년도에 비해서 2배가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 수백만의 고객들이 클라우드에서 애플리케이션을 더 많이 실행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렇게 인스턴스가 계속 늘어나려면 기존 가상화 운영 시스템은 이제 한계에 도달하게 됩니다. 기존 하이퍼바이저는 이제 여러 대의 머신이 아닌 하나의 머신을 염두에 두고 설계되었기 때문인데요. AWS는 이제 기존 가상화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서 AWS 나이트로라는 시스템을 새로 설계했습니다. 기존 하이퍼바이저에 있던 이제 네트워킹, 스토리지, 관리 및 모니터링 기능을 이 나이트로 컨트롤러라고 하는 별도의 하드웨어로 분리한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 인스턴스 내부 트래픽을 좀 줄여주고 이 다양한 인스턴스 타입을 빠르게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AWS 나이트로 기반이 되면서 이 아마존 EC2 인스턴스 타입 숫자는 빠르게 증가해서 현재 500개가 넘는데요. 일반적인 이제 워크로드를 위한 범용 인스턴스 타입, 그리고 컴퓨팅 최적화, 메모리 최적화, 스토리지 최적화, 그리고 컴퓨팅 가속 기능을 위한 이제 다양한 인스턴스 타입이 있고요. 특히나 나이트로를 통해서 획기적으로 늘어난 인스턴스 타입은 이 베어메탈이나 HPC용 울트라 클러스터, 매경 인스턴스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나이트로 시스템을 통해서 이 맥미니와 바로 이렇게 연결한 이 아마존 EC2 맥 인스턴스를 선보인 바 있고요. 얼마 전에 M1 맥 인스턴스도 출시를 했습니다. 이 ARM 기반의 M1 인스턴스는 iOS 및 macOS 애플리케이션 빌드 및 배포에 유용하고, 기존의 x86 기반의 EC2 맥 인스턴스에 비해서는 이제 최대 60% 더 나은 이 가격 대비 성능을 제공합니다. 이 맥 인스턴스에서 보시듯이 각 인스턴스 타입을 구성하는 CPU와 그리고 고성능 가속기 역시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이제 구성하고 있는데요. 현재 이제 인텔 프로세스는 대부분의 EC2 인스턴스 타입 유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신 이제 인텔 제온 스칼러블 프로세스가 탑재되고 있고요. 또 AMD와의 협력을 통해서 이 고객에게 더 많은 선택권과 가치를 제공하고 또 있습니다. 기존 X86보다 더 저렴한 이제 최신 AMD 에픽 프로세스가 탑재되고 있고요. 또 고성능 가속기 같은 경우는 기계학습 모델 훈련이나 추론을 위해서 엔비디아의 최신 GPU, 그리고 인텔의 하바나 칩셋, 또 자일링스의 맞춤형 칩셋,
등 이제 고객의 요구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AWS가 직접 만드는 프로세서와 가속기가 있어서 이 더 저렴한 비용으로 공급할 수 있다는 점인데요. AWS 그래피톤 칩은 범용 워크로드를 위한 ARM 기반 프로세서이고요. AWS 트라이니움은 딥러닝 모델 훈련, 그리고 AWS 인프렌시아는 모델 추론 서비스를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하나씩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ARM 기반의 AWS 그래피톤 칩셋인데요. 이미 전 세계 수만 개 고객사가 사용하고 있고, 또 기존 X86 프로세스보다 최대 40% 더 나은 가격 대비 성능을 제공합니다. 특히 ARM 기반 칩셋이다 보니까 전기 사용량을 크게 줄일 수 있고요. 최신 그래피톤 3 EC2 인스턴스는 이제 최대 60%의 에너지를 절감을 합니다. 이를 사용함으로써 탄소 배출을 줄이고 향후 기업의 ESG 활동으로서 이제 기후 변화 대응에도 중요합니다. 최신 그래피톤 3 칩은 일반 컴퓨팅 워크로드의 경우 그래피톤 2보다 평균 25% 정도 더 빠르고요. 또 좀 더 컴퓨팅을 많이 사용하는 부동 소수점 계산, 암호화, 기계학습 워크로드에도 두세 배 정도의 더 나은 성능을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ARM 기반 아키텍처가 이 고성능 컴퓨팅은 잘 안 된다는 편견이 있었는데 그걸 깰 수 있고요. 이번에 그래피톤 3를 기반한 EC2 인스턴스인 이제 C7G가 정식 출시를 했고요. 또 기계학습 모델 추론을 살펴볼 때 RSNet 50이라고 하는 이제 이미지 모델이 있는데 이 벤치마킹을 한 결과 기존의 그래피톤 2보다 이 4배 정도 빠릅니다. 칩셋을 설계를 할 때 그 기계학습 알고리즘의 계산 속도를 높이는 데 사용되는 B플롯 16이라는 걸 이제 사용한 결과죠. 덕분에 ARM 기반의 그 그래피톤 칩셋을 탑재한 인스턴스는 EC2뿐만 아니고 아마존 RDS, 오로라, 다큐멘트DB, 메모리DB, 넵튠 같은 이제 데이터베이스 서비스뿐만 아니라 아마존 EMR, 오픈 서치 서비스, 엘리스틱 캐시 같은 데이터 분석 저장 서비스에도 최적화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 1억 3천만 사용자에게 그 채팅 사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스타트업인 샌드버드에서는 이 그래피톤 2 기반의 인스턴스로 이제 일부 전환을 해본 결과 CPU 사용률이 기존 EC2의 경우에 19%, 또 엘리스틱 캐시 서비스인 경우에 10% 정도 절감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서 기존에 사용하던 인스턴스 숫자도 이 33% 정도 감소하고, 또 그로 인한 비용 감소 효과도 이 42%에 달했습니다. 특별히 소스 코드나 아키텍처 변화 없이 그래피톤 2 적용만으로 거둔 성과이기 때문에 이 투자 대비 효과가 매우 컸고요. 그래서 샌드버드에서는 이런 결과를 바탕으로 현재 모든 프로덕션 환경을 그래피톤으로 마이그레이션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서버리스 컴퓨팅 서비스인 AWS 람다와 서버리스 컨테이너 서비스인 AWS 파게이트에도 그래피톤 지원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AWS 람다 함수 실행 시 이 34% 향상된 가격 대비 성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AWS 인프렌시아는 이제 기계학습 모델 추론에 최적화된 AWS 전용 칩셋인데요. 이 서비스하는 모델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은, 예를 들어 트랜스포머 버트 모델 같은 경우 자연어 처리인데 추론당 최대 80% 더 저렴한 비용과 최대 2.3배의 더 높은 처리량을 보여줍니다. AWS 인프렌시아는 이제 아마존 ECS나 EKS 같은 완전 관리형 컨테이너 서비스와 아마존 세이지메이커 같은 완전 관리형 기계학습 서비스에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IMF1이라고 하는 인스턴스 타입인 경우에 아마존 사내에서도 활발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흔히 이제 개밥 먹기라고 부르죠. 아마존 알렉사 팀은 AI 기반 음성 비서 서비스입니다. 이 텍스트를 음성으로 바꿔주는 모델 추론의 경우에 이 INF1을 사용해서 기존 대비 30% 비용 절감을 했다고 합니다. 또 웹 기반 질문 답변 같은 텍스트의 경우에도 기존 GPU 인스턴스 대비해서 추론 비용이 60% 정도 절감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 지연 시간도 40% 이상 줄였다고 하죠. 또 아마존에 떠오르는 사업이죠. 광고 부분의 경우에도 이 광고 추천 등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에서 기존보다 30% 더 낮은 지연 시간과 71%의 비용 절감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기계학습 모델 훈련에 최적화된 AWS 전용 칩셋인 AWS 트라이니움도 개발하고 있습니다. EC2 TRN1이라고 하는 인스턴스를 정식 출시를 했고요. 이를 통해서 이제 자연어 처리, 이미지 인식, 동영상 분석, 사기 탐지 같은 기계학습 모델 훈련에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 TRN1은 최대 800기가 네트워크 대역폭을 가진 인스턴스로 최대 10만 개를 결합해서 이 울트라 클러스터를 구성을 해 다양한 모델 훈련을 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기계학습 모델의 크기, 즉 이제 파라미터 숫자를 보면 왜 이렇게 거대한 모델 훈련 인프라가 필요한지 이제 아실 수 있는데요. 예전에 옛날에 2012년도에 알렉스넷이라는 파라미터가 2,600만 개, 그리고 2019년도에 버트 모델이 갑자기 늘어나서 10억 개, 그리고 GPT-2는 100억 개, 그리고 요즘에 GPT-3는 1조 개가 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모델 훈련용 하드웨어도 2년마다 성능이 2배 또는 3배로 증가하고 있고요. 이 TRN1 같은 경우에 엔비디아의 V100 GPU 기반의 P3 인스턴스보다 이 3.75배 정도 빠른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클라우드에서 이 고성능 컴퓨팅은 이제 당연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런 최첨단 기계학습 애플리케이션뿐만 아니라 AWS는 여전히 레거시와 싸우시는 분들을 위해서도 저희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이제 메인프레임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지금으로부터 한 4, 50년 전에 나온 플랫폼인데 코볼이라고 하는 프로그래머를 사용합니다. 아직도 많은 곳에서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대개 이 메인프레임에서 유닉스 그리고 리눅스 기반 물리 장비를 전환을 하는데 몇 달 혹은 몇 년이 걸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메인프레임에서 이 클라우드로 한 방에 이게 옮길 수 있을까요? 메인프레임 워크로드를 이 마이그레이션 해서 현대화를 실행할 수 있는 이 새로운 서비스인 AWS 메인프레임 모더나이제이션을 저희가 정식 출시했는데요. 이 몇몇 고객에게 제공을 해본 결과 이 개발, 테스트, 배포 도구 세트와 이 메인프레임 호환 런타임 환경을 사용해서 이 메인프레임 워크로드를 클라우드로 이동하는 데 필요한 시간이 이 최대 3분의 2로 단축되었음을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리플랫폼이나 리팩토링 방식을 이용해서 메인프레임 호환 EC2 런타임 환경으로 이 마이그레이션을 하거나 컨테이너 또는 이제 서브리스 함수를 코볼 코드로 되어 있는 걸 이제 자바로 변환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그 AWS의 폭넓고도 깊이 있는 클라우드 서비스와 또 빠른 그 혁신 도구를 이 아마존 EC2를 통해서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간단한 웹사이트부터 고성능 기계학습 모델까지 모든 애플리케이션을 구동할 수 있는 서비스 기반을 저희가 이루고 있고요. 이러한 컴퓨팅 옵션은 컨테이너나 서블리스 환경에서 돌아가는 애플리케이션에도 같은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애플리케이션 구동을 위한 선택 옵션, 가격 옵션, 또 고객 사례에 대한 보다 자세한 것은 저희가 트랙 1에서 진행되는 세션들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다른 한편으로 애플리케이션이 실행되는 위치에 따라서 어떻게 클라우드가 확장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AWS는 전 세계에 28개의 리전이 있고요. 또 84개의 가용 영역, 그리고 108개의 전용성 연결 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AWS 리전 내에서 높은 가용성과 확장성을 가지고 여러분의 애플리케이션을 구동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리전은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다수의 그 가용 영역과 데이터 센터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리적인 위치가 조금 벗어나면 결국 그 지연 속도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이제 AWS에서는 이제 410개가 넘는 컨텐츠 배포 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아마존 클라우드 프론트라는 이제 CDN 서비스를 통해 이 전 세계 어디에서도 동영상이나 이미지 같은 컨텐츠를 빠르게 배포해서 그 고객들의 그 경험을 높여줄 수가 있는데요. 그 리전은 또 설치되지 않았지만 로스앤젤레스나 시카고, 애틀란타 같은 이제 대도시 중심의 사용자가 많은 곳에 더 빠르게 서버를 운영하기 위해서 저희가 로컬 존이라는 것을 만들었고요. 현재 미국에 17개 정도 대도시에 있는데 향후에는 캐나다, 남미, 유럽, 아프리카, 그리고 아시아 지역에도 로컬 존이 30여 개까지 늘어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5G와 같은 초고속 모바일망에 그 저지연 애플리케이션을 제공할 수 있는 28개 그 웨이브랭스 존을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그 AWS 웨이브랭스는 5G 네트워크 엣지에 그 AWS 인프라를 배치를 해서 네트워크 지연을 없앤 다음에 그 5G 망에서 바로 서비스할 수 있도록 해주는 서비스입니다. 그 기존의 AWS 인프라에서 배포할 때보다 인터넷 구간의 대역폭 또 데이터 전송 비용을 절감을 해서 그 애플리케이션 지원 속도를 이렇게 줄여주게 됩니다. 화상회의, 또 병원 간 원격 진료, 증강현실, 실시간 게임 같은 애플리케이션에 매우 유용하겠죠.
현재 그 웨이브랭스 존은 전 세계 주요 통신사와 함께 그 미국, 캐나다, 영국, 독일, 일본, 그리고 한국에서 이제 운영되고 있고요. 국내에서는 SK텔레콤과 제휴해서 그 서울과 대전에 2개의 웨이브랭스 존을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주요 사용 사례를 한번 알아보면요. 먼저 무선 연결을 통해서 이 배달 로봇을 관리 또는 이제 운영하는 그런 서비스, 또 GPS가 안 되는 실내에서 위치를 파악하고 그 증강현실로 가이드로 해주는 그런 서비스도 있고요. 또 메타버스 같은 이제 현실 세계를 구현하는 그 애플리케이션, 뭐 각종 그 원격 컨텐츠를 즐길 수 있는 뭐 화상 공연 시스템도 있겠고요. 또 공장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바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애플리케이션을 만드는 경우에도 그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겠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보신 이제 디파인이라는 회사의 아론이라는 스마트 글래스 같은 경우에 이제 인공지능과 증강현실을 기반으로 해서 산업 현장에서 업무 품질을 강화하는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SKT의 5G 단말기에서 구동되는 애플리케이션은 이제 웨이브랭스 존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뭐 딥러닝 추론이나 미디어 서비스를 활용하고 있고요. 그 외에 다른 워크로드들은 기존 AWS 리전에서 이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AWS 웨이브랭스에서 서비스를 해보니까 기존의 리전에서 제공하는 것보다 그 AI 서비스 처리 속도가 이 30% 가까이 향상이 되었고, 또 동영상 지원 속도도 10ms 이하로 이제 줄어들고, 또 동영상 품질도 그 풀 HD로 쓸 수 있게 됐다고 합니다. 그 초고속망이 깔려 있어가지고 그 인터넷 지용 속도가 별로 없다고 생각되는 한국에서도 사실 5G망을 기반한 클라우드 서비스의 효과가 그 분명함을 알 수 있겠습니다. 트랙 2에서 이 웨이브랭스 서비스에 대한 이제 자세한 소개가 있으니까 꼭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실제 제조 라인의 로봇, 공장, 에어컨, 뭐 에스컬레이터, 지게차, 배송 차량 뭐 이런 게 이제 5G 같은 이 모바일망이 필요한 게 많은데요. 그 대부분 기업망은 주로 뭐 유선 이더넷 또는 와이파이 네트워크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모바일망은 주로 통신사들이 운영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구축을 하거나 배포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자체 프라이빗 모바일 네트워크를 쉽게 배포할 수 있는 AWS 프라이빗 5G라는 서비스를 미리 보기로 공개를 했습니다. 그 5G망을 구축할 장소를 알려주면 필요한 모든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및 심카드를 배송해 드립니다. 전원을 딱 켜면 특정 범위 내의 프라이빗 모바일 네트워크를 딱 설정을 해서 자동 구성하고 모바일 디바이스에 심카드를 끼우면 바로 연결이 되죠. 무엇보다도 이 장치당 요금 없이 이 연결된 장치와 사용자를 만큼 딱 원하는 만큼 프로비저닝을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좀 더 범위를 좀 넓혀가서 법적 규제나 내부 감사 규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온프라미스 데이터 센터나 이 사무실의 인프라를 운영해야 되는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AWS가 직접 만들고 제공해드리는 AWS 아웃포스트라는 장비를 통해서 기존 EC2, S3, RDS 같은 저희 주요 서비스들을 이 온프라미스에서 직접 실행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상 AWS 서비스를 이제 우리 회사에 이제 가져다 놓는 것입니다. 그 기존의 그 아웃포스트 장비는 이 42개의 서버가 들어가는 렉 장비라서 이제 크기도 크고 뭐 가격도 좀 비쌌는데요. 그 AWS 아웃포스트 서버는 소매점이나 뭐 지역 사무실, 뭐 병원, 공장 현장과 같이 공간 및 용량 제약이 있는 사이트에도 그 AWS 서비스를 실행할 수가 있겠습니다. EC2나 ICS 그리고 IoT 그린그래스 같은 기본 AWS 서비스를 이 로컬에서 사용할 수가 있고요. 인텔 기반 x86 인스턴스랑 또 그래피톤 2 기반의 ARM 인스턴스를 선택할 수도 있어서 이 더 경제적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 트랙 2에서 이 아웃포스트 서비스에 대한 또 자세한 소비가 있으니까 꼭 들어보세요. 자, 이제 이 온프라미스를 넘어서 다양한 센서와 그 사물 인터넷 디바이스를 연결해야 되는 경우 AWS IoT 그랜그래스 또는 뭐 FreeRTOS 또 AWS IoT 코어 같은 이제 서비스를 저희가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FreeRTOS는 이제 인베디드 디바이스용으로 가장 널리 사용되는 이제 운영 체제로 AWS가 투자를 하고 있고요. 이를 기반으로서 IoT 그린그래스 같은 런타임도 제공하고 있고 또 수십억 개의 IoT 디바이스 사이에 뭐 수조 개의 메시지를 AWS 서비스로 라우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최근에 그 제조 산업 현장에서 사물 인터넷과 인공지능을 결합한 그 디지털 전환 수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른바 엣지 기반 컴퓨팅 서비스가 중요해지고 있는데요.
그 AWS도 작년에 저희가 5가지의 산업용 AI 서비스를 출시한 바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아마존 모니터론 같은 경우에 그 기계학습을 사용해서 이 산업 장비의 뭐 비정상적인 조건을 감지하는 그런 시스템인데, 그 장비에다가 센서를 딱 장착을 하고 스마트폰에 앱을 딱 설치하면은 이 게이트웨이 장치를 통해서 AWS로 이 데이터 전송을 딱 시작하기만 하면 그런 되는 서비스입니다. 특히 산업 현장에는 이게 로봇 활용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 목적에 따라서 다른 벤더의 로봇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어떤 로봇은 물건을 내려주고 어떤 로봇은 운반을 하고요. 그 운반하는 로봇도 이 다른 기종이 있을 수가 있어요. 다른 공급업체의 로봇은 또 중앙 관리 시스템으로 통합하기 어렵죠. 결과적으로 개발자는 이제 로봇 플릿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애플리케이션을 구축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지금 보여드린 데모는 AWS IoT 로봇 러너를 기반으로 구축을 한 것입니다. 이 IoT 로봇 러너는 다양한 로봇을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이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어주는 이 클라우드 서비스입니다. 서로 다른 공급업체 로봇이 함께 작업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또 로봇과 작업관리 시스템을 이 공통 인프라 연결해가지고 이 로봇 플릿 최적화를 위한 애플리케이션 구축을 손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그 IoT 기술 중에 각광을 받는 것이 디지털 트윈이라는 것인데요. 이 디지털 트윈은 현실 세계에 있는 물리적인 객체, 그리고 프로세스를 이제 가상으로 표현을 해서 관리를 한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비행기 엔진의 그 다양한 센서들을 이제 가상으로 표현을 해가지고 저희가 온라인으로 이제 모델링 또는 시뮬레이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요구사항을 받아들여서 개발자가 그 건물, 공장, 그 산업 장비 및 이제 생산 라인과 같은 실제 시스템의 디지털 트윈을 더 쉽게 생성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인 그 AWS IoT 트윈메이커를 출시를 했습니다. 이 IoT 트윈메이커를 통해서 이 장비 센서, 뭐 비디오 피드 또는 비즈니스 애플리케이션 같은 데이터 원본에 연결할 수 있고요. 또 트윈메이커는 데이터 소스 간의 관계를 이해하고 매핑하는 지식 그래프를 자동으로 또 생성하고, 또 데이터가 변경될 때 또 실시간으로 업데이트 해줄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영역은 바로 자동차 산업인데요. 그 한 대의 차량에 장착된 첨단 차량 센서는 시간당 최대 2TB의 데이터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그 다양한 형식의 데이터를 생성하는 여러 그 차량 제조사와 모델을 생각을 하면 이 클라우드로 맞춤형 데이터 수집 시스템을 구축을 해야 할 텐데요. 그래서 이 자동차 제조업체가 차량 데이터를 수집, 변압, 그리고 이제 거의 실시간으로 클라우드로 쉽게 비용 효율적으로 전송할 수 있는 새로운 서비스인 IoT 플릿와이즈를 저희가 출시를 했고요. 그리고 수백만 대의 그 차량에서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이렇게 쉽게 수집하고 표준화할 수가 있고, 또 지능형 필터링 기능을 적용해서 페타바이트 규모의 차량 데이터를 또 선별하고 또 필요한 것을 해서 거의 실시간으로 처리할 수 있는 데이터를 전송해서 이제 전송되는 데이터 양도 이제 크게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 데이터가 AWS에 있으면 그 자동차 제조업체는 이제 원격 진단을 또 수행하고, 또 차량 상태를 분석하고 이제 안전 문제를 예방하거나 자율주행 시스템도 개선할 수 있겠죠. 자, 이제 온프라미스와 그 IoT를 벗어나서 인터넷을 사용하기 어려운 장소에 이루어지는 좀 데이터 저장, 처리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일련의 하드웨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런 그 격오지에서 사용할 수 있는 스노우 디바이스를 저희가 만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간단한 데이터 이동은 AWS 스노콘 같은 휴대용 저장 장치를 사용할 수 있고요. 뭐 폭발 공사 현장이나 해양 석유 치추 기지 같은 곳에서 데이터를 수집해서 클라우드로 전송하려면 AWS 스노볼 엣지 같은 뭐 컴퓨팅 저장 장치를 제공하고, 또 AWS 스노모빌은 페타바이트급 데이터를 그 클라우드로 이동하는 데이터 트럭 장치입니다. 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이 트랙 2의 스노우 패밀리 세션을 이제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어떤 환경에서 이런 장비를 쓰는지 한번 살펴보면요. 뭐 지질 조사나 지진 탐사 같이 인터넷이 연결이 안 되는 뭐 연구 지역이라든지, 또는 뭐 해양 시추, 뭐 터널 공사 같은 것을 하는 곳에서 데이터를 수집을 해야 될 때 그 현장에서 바로 서버로서 이제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 스노볼 엣지의 경우에는 이 클라우드와 똑같은 그 AWS 람다 함수로 원격에서 애플리케이션을 구동할 수가 있고요. 또 여러분들이 이제 필요하다면 여러 개를 이제 클러스터링을 해가지고 이 데이터를 저장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AWS에 택배로 보내주시면 바로 S3에 데이터를 복사해 주니까 이 데이터 이동도 간편하죠. 그 스노우모빌의 경우에는 이제 1200개가 넘는 스노우볼 장비를 탑재해서 100페타바이트급 데이터 전송도 가능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주 공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가 그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발사를 성공을 했었는데, 그 안에 그 한국 대학교에서 만든 4개의 큐브셋 위성이 탑재되었습니다. 큐브셋은 가로 세로 한 10cm 정도 되는 작은 인공위성이고, 무게도 한 1, 2kg 밖에 되지 않습니다. 대략 6개월에서 1년간 단기간에 필수 업무만 수행하기 때문에 연구 목적으로 많이 발사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이제 발사체를 해수하는 기술 덕분에 킬로그램당 발사 비용이 1,500달러, 우리 돈으로 200만 원 안팎으로 줄어들었어요. 자, 이하면은 그 우수 발사체가 저궤도에 진입을 한 다음에 큐브셋 위성을 각자의 궤도로 사출하는 장면인데요. 큰 위성 같은 이제 화물을 운송할 때 이 남는 여유 공간에다가 이런 소형 그 위성들을 탑재할 수 있어서 앞으로 이 우주 화물 사업에 투자하는 회사와 또 규모도 굉장히 커질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인공위성들을 제어하고 데이터를 송수신하기 위해서는 이제 지상국이 필요합니다. 대부분 이제 지상국은 국가기관에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업적 활용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데요. AWS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라운드 스테이션이라는 서비스를 출시를 했습니다. 전 세계 AWS 리전이 있는 데이터 센터 위에다가 위성 안테나를 설치를 하고 또 위성 연결 채널 예약을 통해서 이제 위성과 통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전송받은 데이터는 AWS 내에서 안전하게 분석하고 또 서비스에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만약 여러분이 서울 지역의 공간 분포를 분석하는 스타트업을 만들고 작은 위성으로 받은 데이터를 처리해서 서비스를 하는데 큰 비용이 들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이제 아마존에서는 이제 올해 가을부터 이 1,500개의 위성 네트워크로 이제 강대역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제 카이퍼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우주 인터넷 서비스는 앞으로 그 새로운 종류의 애플리케이션을 또 만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AWS는 리전을 넘어서 온프라미스, 사물 인터넷, 엣지 및 우주까지 다양한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 가히 그 클라우드가 모든 곳에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제 여러분이 어디에서 어떤 애플리케이션을 배포하고 운영하든지 클라우드를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AWS는 우리가 잘 아는 클라우드 네이티브 또는 서벌리스 이런 컨테이너 이런 것만을 위한 게 아니라 이 모든 애플리케이션이 가능해지고 있습니다. SAP나 오라클, 윈도우 같은 기존 워크로드를 또 사무실이나 공장과 물리적으로 가까워야 하는 또는 이제 대기 시간이 굉장히 민감한 업무들 이런 것도 처리 가능합니다. 이제 클라우드가 진화함에 따라서 새로운 애플리케이션 지원도 이제 가능해지고 있습니다. 좀 더 이제 세부적인 각 서비스 소개 그리고 고객 사례 등은 이어지는 강연에서 준비를 해두었으니까요. 계속해서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애플리케이션 성능 및 확장을 위한 솔루션 등에 대한 자료가 포함된 그 리소스 허브를 이제 소개해드립니다. 이 발표 자료를 다운로드 받으신 후에 QR코드 또는 링크를 통해서 접속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울러 그 AWS에서는 무료 디지털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500여 개의 온라인 무료 과정이 이제 개정되고 있으니까 이용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또 자격증 페이지도 같이 안내드리니까 그 AWS 자격증 취득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방문하셔서 내용을 둘러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강연 여기까지입니다. 설문조사를 통해서 의견을 주시면 앞으로 더욱 유익한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